안녕하세요. 유닛 11 수동태 편입니다. 드디어 거의 3분의 2 이상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어요. 오늘부터 배울 수동태는 유닛 12랑 같이 연계돼가지고 우리 2시간에 걸쳐서 수동태를 다뤄볼 텐데요. 이 앞 시간이 잘 이해가 안 가면 뒷 시간에서 굉장히 헤맬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수업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고 실제로 이미 알고 있는 문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시간 통해서 같이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수동태랑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오른쪽에 써놨죠. 능동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동태의 반대가 돼요. 근데 능동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왜냐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용어로 표현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요. 주어가 동사 하다. 여기서 주어가 동사한다라고 하는 거는 능동적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문장이죠. 주어가 어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인강을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I am filming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지금 저는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어떤 주인이 돼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죠. 이 주어가 동사하다가 주어가 행위의 주체일 경우에는 우리가 능동태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끝까지 제가 한번 써볼게요. A lecture.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주어가 BPP. 자, 우리가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수동태라고 해요. 이때 여러분들이 PP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과거분사의 개념이고요. 비동사 같은 경우는 이 비동사가 반드시 함께 PP랑 같이 나와야만 우리는 수동태라고 하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해석이 주어가 동사 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주어가 동사 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주어가 주체가 아니라 주어가 사실은 원래 당하는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당한다라고 하는 건요. 지금 위에 있는 예문을 제가 그대로 영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장 성분상으로 I am filming a lecture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죠. 요번에 이 강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본다라고 가정을 해서 주어 자리에 a lecture 이런 주어 자리에 일단은 강의라고 하는 주어를 썼습니다. 그럼 강의 입장에서는 지금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촬영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강의는 행위의 대상이었는데 원래 행위의 대상이라는 건 동사의 대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어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태 표현을 써서 A lecture is being filmed.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은 지금 렉처가 주어가 됐죠? 이 주어가 지금 어떤 행위를 당하고 있습니까? 촬영을 당하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지금 주어가 동사가 된다. 이 관계를 우리는 수동관계라고 하고 이때 쓰인 동사를 수동태 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의 문장은요. I am filming.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능동태 문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우리 한번 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거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수동태는 무엇이냐 이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결과만 적는 것도 좋지만 저랑 같이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사가 타동사일 때 타동사예요. 반드시 타동사만이 수동태 문장이 됩니다. 이따가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타동사가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올 수 있죠. 이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 문장이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즉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사는 수동태 문장이 일단 불가능해요. 그래서 목적어가 반드시 나오는 이런 3형식 이상의 문장 형식부터 예를 들면은 3형식이나 4형식이나 5형식 문장 다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문장 형식들이죠. 이런 동사가 타동사일 때, 즉 쉽게 말씀드리면 3형식, 4형식, 5형식일 때 동사를 be 플러스 pp 형태로 나타냅니다. 동사를 반드시 비동사 하나와 pp 형태 하나로 나타내서 되어지다라고
해석되는 문장을 우리가 수동태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동태 정의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볼까요? 동사가 반드시 어떤 동사여야 된다고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3형식, 4형식, 5형식만 수동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사를 BPP로 바꿔주고 동사 되어지다라고 해석하게끔 만드는 문장을 우리는 수동태 문장이다 라는 정의로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자, 지금까지가 이 수동태의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수동태를 왜 쓸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를 언제 쓰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할 때입니다. 자, 이것도 말이 좀 막연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주어가 영어는 문장 앞에 온다라는 건 주어를 중시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반대로 이 목적어가 뒤에 있다라는 건 주어에 비해서 무게감이 약간 떨어지고 덜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래 예문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Some students broke the window.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몇몇 학생들이 창문을 깨뜨렸다, 망가뜨렸다. 자, 굉장히 교과서적인 예문입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some students가 문장의 제일 앞에 나왔다라는 거는 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Some students가 지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학생들이 반드시 좀 악당들이라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 이 주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는 창문이 깨진 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면 행위를 당하는 대상인, 자, 대상은 지금 broke의 대상이 누구죠? window. 창문이 대상이에요. 목적어죠. 즉, 이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당연히 이 창문이 주인공으로 주어 자리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목적어인 window를 문장의 제일 앞으로 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The window. 그리고 broke 같은 경우는 일단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 수동태를 써야 돼서 비동사의 과거 형태인 was 뒤에는 break의 과거 pp broken을 쓸게요. 그리고 맨 뒤에 by라는 행위자 전치사 some students까지 썼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보시면 창문이 망가졌다. 해석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창문이 망가졌다. 누군가 몇몇 학생들에 의해서. 자, 이렇게 문장 성분 분석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삼형식이었던 목적어가 주어가 됐죠. 그쵸? 제가 파란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윈도우가 문장의 제일 앞으로 가고 broke 같은 경우는 지금 be 플러스 pp 형태로 동사를 수동태 형태로 써줬고 원래 문장의 능동태의 주어가 by 플러스 목적격.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행위자는 by 플러스 목적격을 씁니다. 이것도 왜 중요한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맨 뒤에 왔죠. 그러면 지금 이런 문장은 위에 문장과 밑에 문장은 뉘앙스는 약간 달라요. 능동태 문장 같은 경우는 some students, 몇몇 학생들이 주인공이고 그 다음 수동태 문장인 the window, 이 문장은 주인공이 바로 누구죠? 창문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창문이 깨졌다. 몇몇 학생들에 의해서. 여기서 몇몇 학생들에 의해서라는 표현은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로 빠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언제 쓰인다? 첫 번째, 행위를 당하는 대상, 즉 목적어를 강조해서 뭔가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이 수동태 문장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두 번째로 오세요. 두 번째는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거나 알려져 있지 않을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행위자입니다. Someone hates my lecture. 자, 제가 이거 유튜브 인강을 좀 찍고 요즘 굉장히 힘들게 찍고 있는데 누군가 굉장히 제 강의를 좀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악감정은 없고 그냥 여러분 좀 웃고 가시라고 제가 이런 예문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 someone hates my lecture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내 강의를 싫어한다. 자, 이랬을 때 행위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someone이죠. 이 someone이 싫어하는 행위를 한 거죠. 그리고 행위의 대상이 누굽니까? my lecture. 내 강의를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행위자, someone이 누군지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someone hates my lecture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누가 주인공으로 좀 바뀌는 게 더 좋을까요? 바로 my lecture. my lecture를 주어로 쓰고 그 다음
hate 같은 경우는 여기서 is hated. 자, 이렇게 수동태를 쓰고요. 그 다음 by someone. 맨 뒤에 이렇게 by someone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수동태 문장에서 지금 주어가 누가 됐습니까? My lecture is hated. 내 강의가 미움을 사 누군가에 의해서. 자,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지만 일단 편의상 누군가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거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 수동태 문장이 좀 더 자연스럽다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느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수동태가 쓰여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거나 알려져 있지 않을 때.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죠? 자, 그 다음으로 수동태의 어떤 부분을 설명드릴 거냐면요. 시제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수동태의 시제는 굉장히 우리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시제는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12가지 시제이거든요. 그럼 수동태도 이 12가지 시제가 다 B 플러스 PP 형태로 나와야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12개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시간에는 세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동태 하면은 B 플러스 PP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 이 PP는 동사의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냥 PP 형태로 써주면 되고요. 이 비동사는 경우에 따라서 현재인 경우와 과거인 경우와 미래인 경우, 즉 쉽게 말씀드리면 시제는 전부 다 비동사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문장에서 am, are, is, pp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am, are, is가 비동사의 현재 형태고 pp랑 같이 나왔으니까 얘는 현재 수동태구나. 해석은 되어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번에 응용 한번 해보세요. am, are, is의 과거 형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was, were, pp. 그러면 해석을 할 때는 되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쵸? 이 was, were 형태만 바꾼 겁니다. 자, 그리고 미래 수동태. 비동사의 미래 형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will, be, pp. 그러면은 되어질 것이다. 자, 어때요, 여러분? 앞에 부분, 이 비동사 형태만 바꿔주는 거죠. 뭐 말 나온 김에 현재 완료 수동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얘네들은 전부 다 현재 수동태, 과거 수동태, 미래 수동태였습니다. 좀 여백이 남으니까 필기를 좀 마저 드리자면은 현재 완료 수동태 같은 경우는 비동사가 현재 완료 형태로 나오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have been 그리고 pp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과거 완료 수동태만 알려드릴게요. 과거 완료 수동태 같은 경우는 이 have been의 형태가 뭘로 바뀌면 될까요? 과거 완료 형태로 바뀌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had been pp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동태의 시제는 즉 쉽게 말씀드리면 비동사 이 앞부분에 쓰여진 이 비동사의 형태만 바꿔주고 pp는 고정이에요. 고정이라는 거는 이 형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맨 끝에 pp로 끝나면 이거는 수동태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동태 시제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조금 어려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그것은 바로 수동태의 의문문의 수동태입니다. 이 의문문의 수동태는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의문문 수동태. 이게 끝까지 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의문문 수동태. 자, 예문 제가 후딱 적어드릴게요. 자, 후딱 예문을 제가 완성해 봤는데요. 일단 이 대표적으로 의문문 수동태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번 시간 통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밑에 예문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써드릴게요. 좀 이 칸 자체가 좀 모자랄 것 같네요. 자, 이 의문문 수동태에서 When do my students take my lecture? 내 학생들이 내 수업을 언제 듣니? 이런 의문문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여러분 문장 성분 분석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do는 조동사로 나온 거죠. 이 조동사로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동사의 의미로서 쓰인 게 아니라 이 의문문이기 때문에 조동사를 쓴 거고요. 주어는 my students 그리고 take가 이 동사의 의미를 담당하고 있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따가 수동태로 바꿀 때 이 take를 활용해서 BPP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 do 앞에 쓰여져 있는 조동사 do를 쓰셨다가는
이게 좀 약간 문장이 잘 안 만들어지고요. My lecture 같은 경우는 원문에서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우리 맨 앞에 있는 when 이런 거 뭐라 부를까요? 바로 의문사라고 부릅니다. 의문사. 그러면 이제 이 의문문을 수동태로 만들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의문사는 바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when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수동태 만들 때 주어가 목적어였던 my lecture 얘가 주어로 와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my lecture 같은 경우는 is take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my lecture is taken by my students가 이게 평서문의 어순이죠. 그러면 이제 의문문 만들 때 비동사가 맨 앞에 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when is my lecture taken? 선생님, do는 어디 갔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동사 do는 일반 동사인 take를 의문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거지, 이게 수동태를 만들 때는 조동사 do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When is my lecture taken by my students? 이렇게 의문문의 수동태를 썼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비교적 좀 쉬운데요. 다음 경우가 좀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Who sent this letter? 자, 이런 문장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who가 의문사이면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 편지를 보냈니? 이런 의문문이잖아요. 그러면 sent 같은 경우는 지금 동사고요. This letter 같은 경우는 지금 목적어입니다. 여러분, 이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잖아요. 자, 일단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묶어 놓을게요. 의문문 만들 때 핵심은 this letter. 얘가 주어 자리에 와야 되겠죠. 자, 일단 그리고 sent는 과거형입니다. send의 과거형인데 그러면 원래 문장 의문문은 was this letter sen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was this letter sent로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as this letter sent? 자, 그리고 나서 이 who 앞에 있었던 who는 주어 자리에 원래 수동태로 바뀌면 어떻게 되기로 했죠? by 플러스 행위자로 바뀌기로 했죠? 그럼 by 다음에 who를 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by who를 쓰면은 일단 틀린 어법인 게 이 by라고 하는 거는 전치사거든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격이 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by의 who는 주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y whom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는데 자, 이제 문제는 영어의 의문사가 원래 일반적으로 문장이 제일 앞으로 가는 게 의문문에서 의문사는 문장이 제일 앞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왼쪽으로 쓰는 것보다 다음과 같이 쓰는 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By whom was this letter sent? 라는 다소 해괴망측한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고 의문사가 문장의 제일 맨 앞에 와야 된다는 법칙 때문에 다소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수동태 문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by whom은요. 누구에 의해서 라는 표현인데요. 누구에 의해서 이 편지가 보내졌니? 이런 표현인데 그렇게 어색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형태 공부가 좀 잘 안 되셔서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약 대략 20분 동안 수동태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동태와 능동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어가 동사하다 하면은 능동태, 주어가 동사되다 수동태였죠. 그래서 수동태의 정의는 반드시 중요했던 개념이 동사가 타동사일 때,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타동사일 때, 주로 3형식, 4형식, 5형식인데 이때 동사가 BPP로 되어지다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걸 수동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동태 쓰임에서 수동태를 왜 쓰느냐 두 가지를 정의해 드렸죠. 행위를 당하는 대상, 즉 목적어를 강조해야 될 때, 두 번째,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거나 알려져 있지 않을 때, 누가 뭐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주어가 오히려 당하는 행위자, 당하는
대상이 주어가 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그리고 수동태의 시제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 과거 완료 수동태. 근데 본질은 비동사, 맨 앞에 있는 비동사의 형태만 바뀌는 거지 PP는 바뀌는 거 아닙니다. 동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시제는 비동사만 바뀌는 거라고 했어요. 마지막, 의문문 수동태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원래 의문문에서 do, does, did 이런 조동사는 수동태 문장 만들 때 절대 앞에 쓰시면 안 됩니다. 조동사는 일반 동사인 take를 의문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온 거지 절대 이 do 자체가 동사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 만들 때는 버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맨 아래에 의문사가 주어로 시작하는 의문문 수동태 만드는 것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자, 저랑 같이 복습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영작으로 넘어오세요. 자, 앞부분 개념 복습 다 하고 오신 거 맞죠? 자, 201번부터 220번까지 같이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 USB를 도둑 맞았다. 자, 일단 주체가 USB고요. 도둑 맞았다라는 표현 자체는 지금 당했다, 되었다 이런 느낌을 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관계가 수동태 관계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어제라는 표현은 역시 부사적인 수식어구가 됩니다. 그러면 steal 동사로 stole, stolen PP 형태를 B 플러스 PP 형태로 써야 되는데 시제가 지금 과거형이죠. 그럼 영작을 하면 My USB was stolen yesterday. 이렇게 영작을 해주면 됩니다. 202번입니다. 그녀의 차는 주말마다 세차가 된다. 이 wash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세차를 하다 라고 하는 타동사인데요. 이 타동사가 그녀의 차는 이라는 주어, 세차가 된다. 이것도 된다라는 표현은 현재, 시제이죠.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주말마다. 주말마다라는 표현 자체는 every weekend, weekend예요. 그럼 영작을 하면 her car is washed every weekend. 6단어가 나옵니다. 203번으로 오세요. 그 유언장은 영어로 쓰여 있다. 자, 이때 그 will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동사로 미래 시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언장이란 뜻이 있어요. 그럼 그 유언장은 얘가 이제 주어가 되고 쓰여져 있다. 쓰여 있다라고 하는 거는 쓰다라고 하는 write의 PP 형태를 쓰셔야 됩니다. 제가 write의 PP 형태는 write, wrote, written을 쓰셔야 돼요. 영어로라는 표현은 어떤 언어로 쓰여 있다라는 표현은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수식어구죠. 어떤 언어를 표현할 때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작을 하면 The will is written in English. 이렇게 영작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충분히 잘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예문들이에요. 204번으로 오세요. 204번. 그 도둑은 한 시민에 의해서 잡혔다. 자, 여기서 잡다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태 형태가 나왔습니다. 잡혔다라고 하는 혓이라고 하는 거는 당하는 입장을 말하는 거죠. 잡혀지게 되었다라는 뜻을 줄이면 잡혔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제는 지금 과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잡다가 영어로 뭘까요? catch. 우리가 영어로 catch 하면은 뭐뭐를 잡다란 뜻이니까 catch, caught. 과거분 사용이 caught고요. 과거 시제를 쓰시면 됩니다. 그 도둑은 주어 한 시민에 의해서 이거는 행위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수동태에서 행위자는 by 플러스 목적격. 항상 명심하세요. 목적격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작을 하면은 The thief was caught by a citizen. 한 시민이라는 표현은 a citize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5번입니다. 갑자기 그분이 세게 다쳤다. 여기 다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close라고 하는 닫다 라는 동사가 수동태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면 갑자기라는 표현은 suddenly 부사적 수식어고요. 그분이 주어 세게. 자, 이거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다쳤다가 수동태 동사가 되겠죠. Suddenly the door was closed strongly. strongly라는 표현을 맨 뒤에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6번. 이 약은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자, 주어가 이 약이고요.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 자체가 전체가 동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라는 표현은 부사적인 수식어고요. 206번에서 좀 집중하셔야 되는 문장은 이유는 행위자가 지금 생략되어 있죠. 누구에 의해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는 안 쓰셔도 되는 문장입니다. 단, 안 된다라는 표현 자체를 보고 나서 shouldn't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should였죠. 그러면 이 약은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The medicine should not be given.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to children.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This medicine should not be given to children.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7번입니다. 자, 이거는 고유대명사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별이 빛나는 밤. 이거는 작품 이름이거든요.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그려졌다. 그려졌다라는 표현은 paint의 수동태 과거 시제로 쓰면 되고 고흐에 의해서 이게 이제 행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영작하면 The Starry Night 그냥 작품 이름은 그대로 영작하시면 돼요. Was painted by Gough 이렇게 영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8번 오늘의 저녁 식사는 아빠에 의해 준비될 것이다. 주어는 오늘의 저녁 식사. 아빠에 의해라는 표현은 딱 봐도 행위자처럼 느껴지시죠? 준비될 것이다. 자, 이 될이라고 하는 표현에 니을이 들어가면 얘는 일단 미래 시제인데 준비하다가 능동태면 준비되다. 수동태죠? 미래 수동태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 수동태 시제 배우고 오셨죠? 미래 수동태 같은 경우는 will be pp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영작하면 Today's dinner will be prepared by Dad. Father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건 자체가 father보단 dad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209번입니다. 한국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점령당했다. 좀 약간 슬픈 역사죠. 한국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행위자 36년 동안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사적 수식어고요. 점령당했다라는 표현을 일단 had 보자마자 과거 시제 떠올리셔야 되고 이 occupy라고 하는 표현이 점령하다라고 하는 타동사입니다. 자, 수동태는 그러면 be occupied 이 ied를 써주시면 돼요. 끝에 y를. 자, 영작을 하면 Korea was occupied by Japan for 36 years. 자, 행위자를 먼저 쓰셔도 되고 행위자를 맨 뒤에 쓰셔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하지만 일단 여기 본문에서는 행위자를 시간보다는 앞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Korea was occupied by Japan for 36 years. 시간을 좀 뒤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0번입니다. 성경은 전 세계에 알려져 있고 읽혀진다. 주어는 성경, 전 세계에 이거는 부사적 수식어구죠. 알려져 있고 자 일단 알려져 있고 읽혀진다가 둘 다 동사잖아요. 그럼 알려져 있다 라는 동사 1번과 고라는 표현은 그리고 라는 and란 접속사죠. 읽혀진다 라는 표현도 동사입니다. 그러면 알려져 있다 라는 표현의 능동태는 뭔가요? 알다라는 뜻이고요. 읽혀진다 라는 표현의 능동태는 읽다라는 타동사 read를 써주시는 겁니다. 자, 둘 다 수동태로 나와야 돼요. 영작을 하면 The Bible is known and read. 자, 일단 이 read 아니고요. read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읽혀진다라는 표현은 수동태이기 때문에 read, read, read. 과거분사인 read를 쓰셔야 되고요. 형태는 똑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all over the world 이렇게 영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비동사 플러스 pp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 다음에 and 다음에 b 플러스 pp가 아니라 왜 비동사는 빼야 되나요? 자, 그 이유는 이 앞에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이 비동사를 굳이 두 번 쓸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하고 이렇게 pp 형태만 접속사 다음에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를 우리는 병렬 관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렬 관계라고 하는 거는 굳이 B 플러스 PP and B 플러스 PP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동사를 생략하는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와주세요. 자, 일단 21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의문사가 들어가는 수동태, 의문문 수동태 배운 적 기억나시죠? 방금 배웠습니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바로 누굽니까? 이 노래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 의해 불렸니? 일단 한글에서 이 노래는 이 부분이 이제 주어가 돼야 되고요. 불렸니라는 표현은 불리었다. sing, sang, song. sing, sang, song입니다. sing, sang, song. 3단 변화형이. 그러면 불렸니라는 표현은 일단 수동태가 되겠죠. 부르다 이게 능동태고 불렸다 이게 수동태니까요. 근데 의문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 의해서 이 부분 전체가 행위자가 돼요. 행위자가 되는데 자 이제 문제가 얼마나 많은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영작을 좀 하기가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거는 how many 라는 표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How many people. 자, 이것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게 통째로가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뭐뭐에 의해 by 뒤에는 how many people 얘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how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문사죠. 그럼 의문사는 의문문에서 원래 위치가 제일 앞에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시작 지점이 by how many people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요. 이 노래가 불렸냐 이 부분은 일단 원래 이 노래가 불리었다 하면은 this song was sung 이렇게 영작을 하는 거잖아요. 의문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Was this song sung? 자, 다소 좀 발음하기 어려운 문장 형태가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영작해 볼게요. By how many people was this song sung?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 번 연습하셔야 돼요. 212번입니다. 그 길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자, 그 길은 주어. 명확하게 라는 표현은 부사가 되겠죠? clearly 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동사. 않을 것이다 해서 을을 저는 보고 나서 미래 시제를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일단 수동태죠. 보다가 see. 그럼 보이지 않을 것이다. will not be seen. 이렇게 영작하면 되는 건데 the road will not be seen clearly. 부사를 맨 뒤에 배치시켜 주시면 되고요. 213번입니다. 이 기록은 결코 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 이 결코라는 표현 자체가 결코 뭐뭐하지 않는 이라는 never, never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된다라는 힌트가 될 것 같아요. never 하면 우리가 결코 뭐뭐가 아닌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깨질 수 없을 것이다. 이 전체가 뭐가 되죠? 동사고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 시제를 좀 써야 될 것 같네요. This record will never be broken. 참고로 우리 수동태에서 마찬가지로 미래 수동태 will be pp에서 부정어는 will 뒤에 배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214번이에요. 여기에서는 밤에 많은 별이 보인다. 자, 죄송해요. 여기에서라는 표현은 여러분 here이라고 하는 부사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이 주어인가요? 아니면 많은 별이 보인다가 주어 동사일까요? 많은 별이. 자, 게다가 이 많은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단 별들이라는 표현이랑 합쳐진 겁니다. 보인다라는 표현은 일단 수동태가 되겠죠. 밤에라는 표현도 부사. 여기에서는 이라는 표현도 부사가 될 것 같네요. 자, 많은 별들 영작하면 many stars. 보인다. are seen. 여기에서 here. 밤에 at night. 참고로 장소가 시간보다 앞에 나옵니다. 장소의 부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의 부사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라고 하는 here 부사가 밤에 at night라는 표현보다는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215번입니다. 얼마나 많은 개미가 너에게 죽임을 당했니? 자, 얘는 일단 얼마나 많은 개미. 이거 보면 얘가 일단 주어가 돼요.
이 얼마나 많은이라는 표현도 개미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개미들, 개미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서 일단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how many 뒤에는 복수 명사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죽임을 당했니? 얘는 일단 동사가 되겠죠. 너에게 이 표현은 부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215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 번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어순이 죽임을 당하다는 were killed 과거 수동태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얼마나 많은이라는 표현이 how many였죠. 이 how many라는 표현이 앞에 나오면 이게 의문사 자체가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 how many were ants killed 이렇게 영작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건 제가 좀 써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의문사는 맨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의문사 나왔으니까 이 의문문이라서 동사 were ants killed 이렇게 영작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기 굉장히 쉬운데 사실 how many ants까지가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전체가 통째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how many were ants killed 이렇게 영작하시면은 잘못된 영작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의문문이라 할지라도 주어보다 원래 동사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주어보다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의문문이라 할지라도 how many ants were killed by you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비슷한 예시로는 우리가 이 who라고 하는 의문사가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who ate my snacks. 자, 이런 의문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who가 의문사이면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ate라는 동사. 일단 원래는 동사가 주어보다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의문사가 주어이다 보니 주어가 동사보다 앞에 나오는 이런 의문문 형태를 좀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5번 이해되셨죠? 216번으로 오십시오. 누구에 의해서 그 기계가 만들어졌니? 자, 얘도 마찬가지로 누구에 의해라는 표현이 일단 행위자인데 누구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의문사죠. 원래는 who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주어 만들어졌니가 일단 동사입니다. 일단 만들어졌니를 보고 나서 과거가 바로 떠올리셔야 되고요. 일단 의문사는 지금 의문문이 만들어질 때 맨 앞에 오기로 했죠? 그러면 by who가 맞을까요? by whom이 맞을까요? by whom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by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by whom 써주시고 그 다음 그 기계가 만들어졌니? 이때는 was가 주어보다 앞에 와야 되겠죠? by whom was the machine created 이렇게 영작하시면 됩니다. 217번 이 컴퓨터는 바이러스에 의해 공격당했니? 주어가 이 컴퓨터는 공격당했니? 이 표현은 역시 과거고요. 의문문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거는 행위자가 되겠죠. 일단 얘는 그냥 의문문 써주시면 돼요. 수동태인데 Was this computer attacked by a virus? virus는 여기서 셀 수 있는 명사 취급이 되기 때문에 by a virus 관사어를 반드시 붙여서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문장 남았거든요. 제가 개념 설명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좀 후딱 영작하는 수업하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여러분들 여러 번 연습하셔야 됩니다. 218번 오늘의 수업이 취소되었다. 주어는 오늘의 수업 취소되었다. 얘는 과거 시제를 써주시면 되겠죠. Today's class was cancelled.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문장이었고요. 219번 그 과제를 마치기 위해서 10분이 그에게 주어졌다. 자, 일단 좀 약간 어려워요. 주어가 10분이 라는 표현이고요. 그에게 라는 표현은 부사적 수식어고 주어졌다라는 표현은 주다의 수동태 표현이 되겠죠. 일단 give를 쓰시면서 과거 수동태를 쓰셔야 되고요. 그 과제를 마치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은 전체가 뭐뭐 하기 위해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거 투부정사 부사로 써주시는 거예요. 영작하면 10 minutes. 그 다음 minutes 같은 경우는 복수명사니까 were given. 그에게 to him. 그 과제를 마치기 위해서
finish the assignment.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220번이에요. 우리 팀에서 이기적인 행동은 허락되지 않는다. 자, 주어는 이기적인 행동은 이 부분이 주어고요. 선생님, 우리 팀에서는요. 자, 이거는 부사적 수식어구예요. 허락되지 않는다. 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허락하다의 수동태가 됩니다. 그런데 부정어죠. 않는다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 시제인 거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영작을 하면 selfish behavior, 이기적인 행동은 isn't allowed. 그 다음 우리 팀에서 라는 표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on our team. 이런 표현들은 좀 여러분 암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치사 on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치면 selfish behavior isn't allowed on our team 해서 저랑 같이 오늘 이제 전체 영작까지 다 끝마쳤네요. 자, 좀 어렵게 느껴지셨다면은 반드시 이 부분 좀 잘 학습이 되어진 상태에서 다음 수동태 파트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저는 다음 유닛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